7번. 제가 이렇게 줄문제 쭉 보니까 85회 중에서 난이도가 나름 있는 건 요거밖에 없는 것 같아. 7번째. 다음 사항을 적절히 반영해서 수정 후 당기순이익을 구하래요. 지금 이게 반영되기 직전의 당기순이익은 70이래. 그러면 이 세 개가 과소계상된 게 실제로 정확하게 들어갔다면 원래 당기순이익이 70이지만 이 세 개가 반영됐을 때 얼마의 이익으로 바뀌느냐거든요. 근데 보세요. 성급보험료는 성급 비용의 또 다른 말인 거야. 성급 이자의 또 다른 말. 성급 비용. 다 똑같이. 자, 성급보험료라는 성급 비용이 10만 원만큼이 과소하게 계산됐대. 그럼 성급 비용을 잡아야 된다는 뜻인데 잡지 못했다는 뜻인 거죠. 분개를 해서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성급 비용이 성급 보험료랑 똑같은 거야. 근데 저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성급 비용이라는 게 누락됐다 이 얘기죠. 안 잡았다는 얘기니까. 근데 상대의 계정이 뭔지 알려준 거야. 보험료. 성급 보험료를 잡지 못했다. 과소하게 잡았다. 그러면 잡았어야 된다 이 뜻이죠. 이거 봐요. 성급 비용을 인식했다면 이게 원래 정확한 거죠. 이게 들어가는 순간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자, 10만 원이라고 하는 이 금액이 당기순이익에 무슨 영향을 미칠까요? 얘는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죠. 얘는 자산이니까. 그렇지만 얘가 분개되면서 상대 보험료라는 비용이 어떻게 돼요? 보험료가 막 잡혀요. 보험료가 작아져요. 보험료가 작아지잖아. 비용이 감소하잖아. 비용을 감소시키고 자산으로 대체하는 게 성급비용이잖아. 그러면 비용을 감소시킨다는 말은 당기순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비용이 작아지니까. 그만큼 이익이 커지지 않을까? 비용을 감소하니까. 그러면서 이익이 증가되겠지? 자, 이익이 증가되는 순간 이익은 당기순 이익이 이익잉여금으로 가겠죠? 이익잉여금은 자본 계정이죠? 그렇게 하면 자본이 증가되겠지? 자, 자본의 증가와 동시에 뭐가 증가돼 있어요? 자산이 증가돼 있지? 이 분기는 이런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봐요. 모든 문제를 이렇게 분기해서 풀 거냐 이 얘기지. 모든 문제를 분기해서 풀 거냐. 답에 분기는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이 풀 때 이렇게 빨리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비용을 보지 마. 비용을 보지 말고 자산을 봐. 자산. 자산이 적게 잡혔었잖아 처음에. 자산이 적게 잡혀가지고 자산을 극대화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익이 커지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결국은 이런 결과가 이 역할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분개를 해서 일일이 다 따라가면 너무 좋은데 이 작업을 이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10분 동안 이해하는 건 시험 보기 전에. 그다음에 시험 문제 푸실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성급보험료는 성급비용. 아, 자산이지? 자산인데 과소계상됐어? 그러면 자산을 잡으란 얘기네? 자산 잡으면 이익은 커진다고요. 원리는 그런 거야. 과정을 통해서. 왜냐하면 자산 잡았다는 얘기는 비용이 작아졌다는 얘기고 비용이 작아졌다는 얘기는 이익이 커진다는 얘기고 그게 자본의 증가까지 가져오는 거야. 이게 하나의 순환고리를 가져가니까. 이렇게 하시면 편한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개를 하나 해드린 거고 결국은 10만 원만큼이 성급비용이 과소계상된 걸 제대로 돌리면 이익은 그만큼 더 추가된다고요. 그러면 선수 임대료는 어떨까요? 자산은 잡으면 좋은 거예요. 자산은 잡으면 이익이 극대화돼요. 이게 원리야 원리. 반대야. 부채 잡잖아? 부채를 잡으면 이익이 커질까? 이익이 작아질까? 이익이 작아지지. 부채를 잡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건 언제나 이제 분개랑 움직이는 건데 부채를 잡았다. 그럼 상대적으로 뭐 잡았다는 얘기인 거야? 비용을 잡았거나 있었던 수익을 죽였거나 두 개 중에 하나죠. 그럼 봐요. 부채를 잡았다는 얘기는 비용이 안 잡혔다면 비용을 잡았을 거고 수익이 있었다면 수익을 죽이는 거지. 그게 선수수익, 미지급 비용 이런 거야. 비용을 잡았다. 부채를 잡는다. 그때 잡는 게 미지급 비용이고요. 수익을 미리 잡았는데 그 수익이 올해 게 아니야. 그럼 수익을 죽였죠. 자, 수익을 죽일 때 뭐라고 잡았어요? 먼저 받았네 이래가지고 선수수익이라는 부채를 잡았지. 그래서 부채라고 하는 계정의 결산시 대체 계정이 두 개였던 거야. 선수수익, 미지급 비용. 근데 그거 두 개를 잡고 있다는 뜻은 수익을 줄이거나 비용을 잡고 있다는 뜻이지. 그럼 봐요. 이 회계 처리는 결국 무슨 손익에 영향을 미치겠어요. 결국은
비용이 과다하게 잡히니까 이익이 작아지겠지? 다시 수익이 잡혔던 걸 죽이니까 그만큼 수익이 작아지면 이익이 작아지겠지. 그렇게 순환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원칙이야. 회계. 그러면 선수 임대료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를 분개하고 있으면 되게 좋은데 10분 걸려가지고 문제를 풀 정도의 금액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봐. 선수 임대료는 부채다. 부채를 과대 계상했었대. 잡았나 봐. 잡았대. 과대 계상했대. 그럼 부채를 과대 계상했다는 얘기는 부채를 차감해야 된다는 얘기죠. 부채를 차감한다는 얘기는 반대 분계가 일어난다는 거잖아. 그 반대 분계가 일어나면 이익이 지금처럼 감소되겠어요? 과대 계상한 걸 제대로 돌리면 이익이 그만큼 증가하겠어요. 증가하겠지. 과대 계상했대잖아. 그러면 그걸 되돌리는 거니까. 거꾸로 잡는 거니까. 부채를 많이 잡았다고? 그럼 부채가 줄어드니까 이익이 좀 더 커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분개를 하면 좋은데 또 얘기하지만 세 번째. 미수이자 10만 원을 과대 계상했대. 미수이자는 얼른 바꿔야 돼. 미수수익. 자, 미수이자는 이자를 미수했는데 수익으로 미리 잡는 거죠. 그 미수수익은 뭐예요? 자산이지. 자산. 미수수익을 너무 많이 잡았대. 많이 잡아낸 얘기는 걔를 줄여야 될 거 아니야. 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익이 그만큼 쪼그라들겠죠. 그렇죠? 그럼 20만 원은 늘어나고 10만 원은 감소가 되는 역할을 갖는다고요. 그럼 결국은 재무제표를 결국에 다시 마감하게 되면 20 플러스 했다가 10만 원 까이니까 70만 원 중에 얼마만 더 움직이면 돼요. 10만 원의 증가가 일어나겠죠. 답은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변화가 됐을까요? 80 바뀌어 있겠지. 80. 80 바뀌어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손익이 기간 경과된 거, 기간 경과되지 않은 거 결산 시점에 손익을 미리 예상하는 계정이 있고 손익을 이연시키는 계정이 계정 과목으로 자산에 분류되는 계정 과목. 그 다음에 걔를 부채로 인식하는 계정이 4개가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가 자산 중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미리 잡아야지라고 예상 계정, 손익을 예상하는 계정이죠. 첫 번째가 이자가 들어오지 않았지만 미리 잡아야지, 미수수익. 자, 이연 계정 중에 보험료라고 하는 게 비용이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올해 게 아니야. 먼저 나갔다고 하는 비용을 대체해주는 자산 계정 중에 하나가 선급 비용이죠. 이거 2개 자산인 거 아시죠? 자산. 동시에 예상하는 계정 중에 부채 계정 중에 예상하는 거 비용은 잡았는데 아직 나가진 않았어. 미리 잡는 거야. 결산 시점에. 지급 기일만 경과된 것 뿐이지. 지급은 내년에 할 거. 미지급 비용 부채 계정. 우리가 수익 중에서 먼저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년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것도 포함됐어. 내년의 기간으로 넘길 거야 라고 하는 수익을 대체하는 부채 계정 중에 하나가 선수수익이죠. 요 2개는 부채예요. 근데 요거 2개는 부채인데 또 공통점을 묶으면 미지급 비용하고 미수수익은 손익 계정을 예상하는 계정이고 선수수익하고 선급 비용은 손익 계정을 내년으로 넘기는 계정이죠. 이연 계정이고. 그리고 요 4가지 계정이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지금 형식의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 미수수익과 선급 비용은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을수록 좋은 거야. 근데 많이 잡았는데 원래는 많이 잡으면 안 돼. 그만큼 이익은 작아지는 거고. 그래서 자산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회계 공부하실 때. 자산은 잡으면 잡을수록 이익이 극대화돼. 근데 부채는 잡을수록 이익이 극소화되는 거야. 되게 적어지는 거지. 근데 생각해봐요. 얘만 잡겠어요? 수익도 잡겠어요? 얘를 잡는 순간 수익을 잡잖아. 얘를 잡는 순간 보험료라는 비용을 죽이잖아. 그러니까 이익에 영향을 막 미친다고요. 그래서 2개는 좋은 거, 2개는 부채니까 아유 잡으면 이익이 손실 나는 거. 그렇게 개념을 잡고 이 모든 문제를 접근하면 분개까지 하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 보는 거야. 그래서 선급 비용이 과소하게 잡혔대. 그럼 과소하니까 잡아야지. 잡으니까 이익이 늘어나겠구나. 선수임대료를 과대하게 잡았대. 얘지? 선수임대료를 많이 잡았어? 줄여야 돼. 부채를 줄이면 무슨 역할이 일어나겠어요? 그만큼 이익이 커지겠지. 잡으면 잡을수록 이익이 작아지니까. 미수이자. 마찬가지인 거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 85의 기출문제 중에는 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제가 볼 때. 7번에 정답은 80만 원 3번이었는데 풀었던 과정이 좀 중요했으니까 잘 기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